짐 캐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자전거 위에서 우는 것보다는 벤츠 안에서 우는 게 낫다 라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요,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시각화를 하는데 안 돼요. 왜요? 난 성공한 걸 계속 상상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런 실험을 하나 이야기해줘요.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가 한 실험인데요. 농구 골대에 공 넣기 실험. 3개의 팀으로 나눴어요. 3그룹 중에 1번 그룹은 매일마다 농구 골대에 20일 동안 매일 자유투 연습을 하는 걸 시켰어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자유투를 시키고 그 후에 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20일 후에 자유투 연습을 시켰대요. 그리고 세 번째 팀은 처음에 연습을 시키고 그 사이에는 계속 리얼하게 시각화하기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자유투 테스트를 시작했대요. 첫 번째 팀 같은 경우에는 24% 상승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팀은 당연히 굉장히 저조하고 더 떨어졌대요. 세 번째 상상하기를 한 팀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23%나 향상됐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연습한 사람과 같은 효과를 냈죠. 여기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이들이 단순히 공을 넣는 상상만 한 게 아니라 실패하는 상상도 했다는 거예요. 공을 몰고 가는 데 있을 고난도 상상하고 한 번 공이 튕겨 나오더라도 내가 그걸 잡아서 다시 골인시키는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각화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가 추가됩니다. 시각화를 하실 때는 완성돼서 이루어진 그 모습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여러분이 예상되는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생기겠지. 그렇지만 나는 즐겁게 그걸 극복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돼 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성공한 것만 상상하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내 무의식에 있는 이 부정적 감정과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를 하실 때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극복할 것인가까지도 상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헬스클럽에서도 예를 했는데 헬스클럽을 다닌 사람은 근육이 30% 늘었는데요. 상상만으로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은 13% 늘었대요. 근데 가만히 상상만 했는데 13% 늘면 괜찮지 않나요? 오늘부터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각화는 모든 상황의 연습에 대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의 지름길을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을 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는 건 좋잖아요. 난 부자가 안 될 거야. 난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에게 돈이 계속 들어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루어지니까요. 짐 캐리는 시크릿을 사용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스스로 계약서를 적고 가짜 수표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시크릿을 믿었고 그것을 쓴 1년 후에 짐 캐리의 수표는 실제 수표가 돼서 짐 캐리 손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수표를 맨날 지갑에 넣고 다녔대요. 그리고 매번 또 마음이 불안할 때 그걸 꺼내서 이렇게 되는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일어났대요. 그런 짐 캐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자전거 위에서 우는 것보다는 벤츠 안에서 우는 게 낫다. 어때요? 우리도 이제 상상만 잘하면, 시각화만 잘하면 자전거 위에서 우는 우리가 아니라 벤츠 안에서 우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시각화 그런 방법 제가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각화 연습은 간단해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해볼게요. 일단 긴장을 푸세요. 여러분 긴장을 푸시고 심호흡을 한 3번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온갖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잠시 동안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잠시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고자 하는 대상을 그리세요. 통장에 돈이 많아지길 원하신다면 잔고가 많은 통장 계좌를 상상하세요. 원하시는 차가 있다면 그 차를 그려보세요. 색은 어떤 색인가요?
손잡이는 어떻게 생겼나요? 겉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는 그 안에 여러분을 넣으세요. 자동차를 상상하셨다면 자동차에 한번 앉아서 운전대를 잡아볼까요? 통장을 상상하셨다면 그 통장을 들고 있는 나의 손을 이제 상상하세요. 네 번째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것처럼 행동해 봅시다. 차를 상상하셨다면 이제 시동을 걸고 달리는 상상을 하세요. 창문도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이 차 안에서 보이는 시각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 느낌을 만끽해 보세요. 통장을 상상하셨다면 그 통장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 너무 좋죠? 그렇게 충분히 그 감정을 느낀 다음에 눈을 뜹니다. 그것이 바로 시각화. 가급적이면 오감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느끼셔야 돼요.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려면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각화가 어려울 때는 항상 글로 쓰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생각을 그런 방법으로 몰다 보면 대부분의 나쁜 생각들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생각과 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시크릿이 시작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천천히 먹기, 운동하기, 불편했던 사람과 잘 지내기 같은 조금 쉬운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실질적인, 물질적인 것들, 커피 한 잔 얻어먹기,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 수입 1,000만 원 만들기, 이런 식으로 계속 상상을 하면서 확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시각화 연습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장애와 어떤 문제점들도 같이 상상하셔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까지 떠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이 오셨을 때 내 시각화가 그냥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이것도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분이 무의식의 세계가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끌어당겨 올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네요. 내 시각화는 실제 수행력을 높여준다. 시각화는 동기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자신감과 능률을 올리고 운동 수행의 질을 향상시킨다. 한마디로 뇌에 시동을 건다. 시각화는 손에 화약을 재고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면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요,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믿고 시각화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만 가시는 거예요. 시크릿의 선구자 나폴레온 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룰 것이다 라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상상해 보세요. 그게 내일이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니까요.